왜냐면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 인문에서 더불어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거 천자쓰기 있었어. 철학적이다. 고려대 논술 여러분들 약간 바칼로레아를 많이 따라하려고 했었다가 폐지됐어. 제가 재수 때 딱 그거 봤었는데 바로 떨어졌고 전 여자친구 붙었습니다. 와! 왜? 나도 전 남친 있어 고대 경영.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5학년도 대 변화를 맞아 레전드 방송. 현재 사실 2024 입시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2025 입시 관련해서도 왜 지금부터 떠들어 제끼냐. 중요한 게 뭐냐,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 미리 준비해줘야만 06년생 이 친구들 뭐냐면 고1 때 자 3모 여러분들 국어 1등급 70점대 그리고 고2 되자마자 바로 국어 3모 1등급 70점대 이러면서 연초 스타트 봄 스타트 자체가 억가를 심하게 당한 상태에서 갑자기 변화가 떨어진다. 06년생 애들 그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세상이 날 억까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심지어 중요한 건 뭐냐면 06밤에 05, 04, 03, 02 다 06, 07, 08 이렇게 가야지. 아유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앞쪽 친구들도 특히나 굉장히 N수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친구가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저희가 총 한 3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네. 바로 한번 좀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 학폭 반영. 자, 학종 포함 전 전형에서 학교 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도에 따라 전형관리위원회 심의와 거쳐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 저는 감점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더글로리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매스컴에서 각종 이제 유명인들의 학폭 사실을 통해서 방송에서 하차가 된다든가. 그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교육특히 뭐냐면 정책에서 계속 미디어에서 여론이 형성되면 바로 반영을 해요. 맞아.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것이라 볼 수가 있겠는가? 이게 심지어 지금 이렇게 해서 반영되는 게 또 맞는가?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거 좀 당연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그리고 학폭 말고도 사실은 죄질이 나쁜 어떤 학생으로서 행동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 근데 유독 학폭만 또 반영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뭐는 뭐냐면 이게 과연 뭐 변화된 사항으로서 나타나는 게 막 엄청 좋은 측면만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서류화에서 잘 적힐 수 있느냐도 문제예요. 학교에서 덮어주고 이러면 또 의미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대기업 자료를 보면은 2025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상 반영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이제 112개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요 대학들이 뭐 거기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죠 거의 모든 대학들이. 그치.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농술 전형도 이렇게 좀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발표 전에도 관련해서 떨어진 사례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점수화되진 않는데 그렇죠. 혹시나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미 불합격 사례가 있을 거야.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는 학폭 조치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필수적으로 반영돼.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체육을 잘하는데 학폭 가해자다. 너무 위험하잖아. 너무 위험해 어떡해. 그러니까 좀 선례가 많았을 수도 있겠어. 그럴 수... 조금 더 강조한 느낌이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게 제도화 되기 이전에 인식의 변화가 좀 이미 있었어야 되고 그치. 이제 와서야 된다는 것도 저는 조금 그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두 번째부터가 정말 레전드죠. 네. 와우! 여러분들 이게 몇 년 만이냐면 제 5수 때 그 당시 염재호 총장님 그분이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려대 논술을 폐지하고 2018학년도 입시 때 그 얘기를 전 지금 듣고 다시금 유튜버가 되고 고대 논술 신설된 걸 맞이한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다. 8년 만에 부활. 근데 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서울대 논술 폐지하고 서울대 따라잡기 하나? 이런 여론들 좀 있었거든요. 그치.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돈술이 필요할 때쯤 되니까 신설했어. 그러니까 이게 왜 됐는지 일단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전형 신설로 해가지고 그 2025 입시 계획에 이제 고대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44명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게 문제가 정시 정원은 건드릴 수가 없어. 교과 학종에서 다 가져온 거야. 내가 알기로 학종에서 좀 더 많이 줄였어. 그래서 어쨌든 수시 가기 어렵다. 논술이 생겼다. 그래서 이 많은 논술 전형들의 또 많은 N수생들 나는 고대를 이번에 가겠다. 이미 합격한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그치. 이미 344명 중에 44명 이미 커뮤니티가 차지했어. 여기서 주목할 점 바로 최저학력 기준. 인문 자연계열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에 탐구가 평균이 아니라 하나만 들어가면 하나 박아도 돼. 근데 4개 학력 등급합 8 이내고 한국사 4등급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경영대학을 사보로 와 의대 학종 최저야 저게? 의대 교과 학종 4하보. 와. 그러니까 의대 수시도 4하보가 많진 않아. 대고대 경영 정말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경영관 가보셨어요? MB 라운지 있고 현차관 있고 LP관 레전드 방송. 그러니까 정말 가장 사실 고려대학교 내에서 경영대가 사실 주목받고 있는 건 정말 사실이고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맞아. 건물들도 굉장히 깨끗하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4하보로 했다라는 건 과연 여기에 적절한 기준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는가? 4하보가 무슨 의미인가?
네, 왜 저렇게 된 걸까? 일단 지금 현재 고려대 총장님이 경영학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설 1. 근데 총장님이 그렇게까지 할까? 그렇죠. 고려대 인재 발굴처까지 나서가지고 압박을 주진 않았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진짜 경영대 올인인가. 연대가 늘 라이벌 학교인데 그치. 경영만큼 밀리고 싶지 않다란 포부? 그치. 그리고 요새 고대 상위과 컷이 또 잘 나와. 다양한 추측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르는. 재밌어. 그래서 탐구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이제 과학, 탐구, 사탐 둘 다 인정을 하고, 자연계열은 과학 탐구로 응시를 한다. 그리고 이 논술이 어떻게 출제될지에 관해서 그치. 또 짚고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 게, 저때 당시에는 인문계열도 수리 논술까지 있었어. 그치. 그래서 보통 애들이 인문을쓰다 수리를 못 쓰고 제출해서 끝나. 수리를 여러분들 세 문제가 있으면 거의 두 문제도 못 풀어요. 그치.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출제될지 고려대가 진짜 논술이 상당히 빡셉니다. 왜냐면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 인문에서 더불어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거 천자쓰기 있었어. 철학적이다. 고려대 논술이 여러분들 약간 바칼로레아를 많이 따라하려고 했었다가 폐지됐어. 제가 재수 때 딱 그거 봤었는데 바로 떨어졌고 전 여자친구 붙었습니다. 와! 왜? 나도 전 남친 있어 고대 경영.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레전드. 제가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의견이 고경 왜 4하 뭐냐 어이없다 끝. 분석한 내용이 많진 않더라고요. 뭐 입시 그 데이터가 없는 어. 이상 분석하기 어렵지. 그래서 어. 내가 4하 보면 고경을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최저랑 고경 정시 컷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야, 고경 정시컷 전라 빡센데? 최저는 4하 보니까 1등급 3개, 2등급 하나까지가 용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정시로는 올 1컷이면 딱 돼. 지금 문과 여러분들 생윤상문 봤을 때 올일 컷이면 고대 경영 갑니다. 진짜로. 근데 이런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오히려 뭐가 많냐면 미적사탐이 있어. 그치, 고대 그치. 경제 정시에 그치, 확통사탐에서 올일 찍는 애가 진짜 적어요. 그냥 애초에. 그치. 이렇게만 보면 아 최저가 더 여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예. 왜냐면 정시는 5일이고 최저는 2가 용인되니까 최저로 가는 게 약간 이득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근데 또 그렇지는 않아. 경우의 수 몇 개 가지고 왔는데 다음. 첫 번째 경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 등급으로 보면 1121이라서 딱 4하 뭐예요. 네. 최저 충족이 되죠? 근데 정시로 고대 경영이 돼. 어차피. 그러니까 얘는 5일 컷인데 영어가 2가 되고 예, 사문 예. 하나 더 맞은 거야. 예. 두 번째 케이스. 그럼 수학이 2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친구는 5일 컷에서 수학이 2가 됐고 사문이랑 국어는 1컷에서 하나씩 더 맞았어. 그러면 또 고경이 정시로 돼. 지금 4하보인데 정시도 돼. 4하보가 최저인 게 정시랑 별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수시에서는 고경 붙으면서 정시에선 떨어진 고성적이 사실은 표본상으로 2025 입시 때 많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1번 사탐이 하나만 반영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탐 하나가 뭐 6등급이고 아,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그러면 의미 있는데 근데 사탐은 그런 게 많잖아. 과탐은 좀 있거든. 그다음 두 번째는 수학이 2등급 중에 꼴찌고 나머지도 막 겨우 1등급이야. 다 1컷. 그럼 이제 정시로 못 가겠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면 어. 이득이 되는 게 없어서 최저가 정시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없을 거다. 그래서 아마 네. 합격을 할 때 네. 논술 실력이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나 논술 못하는데 논술 써야 되나? 쓰시면 돼요. 그냥 참석하고 최저를 맞추면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와.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정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예상인데 비슷하게 4하보를 시행하는 선례를 가지고 왔어요. 아까도 언급드린 중학대 약대가 있습니다. 중대 약대가 원래 네. 얼탱이 없는 최저로 제일 유명해요. 얼탱이 없는 최저요? 왜냐면 의대 논술도 4하보에 탐구 평균이 거의 없거든. 근데 약대가 4하보에 탐구 평균이라 그러니까 레벨에 비해 너무 빡센 느낌. 수시 지원할 때 보면 여기 터졌거든 늘. 그치. 다 그래서 쓴단 이제 말이야. 중약의 선례를 볼 텐데 예. 일단 와. 정시 컷을 보면 고경은 올 1컷이잖아. 중약은 올 1컷으로 안 돼. 일단 수학을 2문제 더 맞고 과탐도 하나 더 맞아야 돼. 그러니까 4하보랑 비교하면 중약이 더 이득이잖아. 근데도 실질 경쟁률이 박살나. 31대 1이 아니고 3대 1? 3.1대 1이었어. 22학년도에. 근데 이게 최저 난이도의 영향인 게 와, 다른 가만- 약대는 3합 4, 3합 5가 많아요. 3합 네. 4를 하면 100 명은 최저는 남아. 걸러도 100대 1은 넘어. 그러니까 이게 정시 난이도와 최저 난이도가 붙어 있을 경우 실질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설레인데 중약보다 고경이 더 가깝잖아. 실질 경쟁률은 고경은 정말 2025 입시 때 볼만하겠네요. 어떻게 될 그러니까 것인지. 이거는 논술 전형이라기보다는 네. 거의 정시다. 미리 뽑는 정시 고경이다. 그치. 이렇게 또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고대는 그럼 학종을 하는 게 낫겠네요. 그쵸. 파이팅 있겠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에피타이저 메인 끝났다. 디쉬. 드디어 메인 디시가 나왔다 여러분들. 메인. 이제 통합 수능 4년차가 되겠죠 내년에. 4년차 때 드디어 확통사탐에게 자연계열 문호 개방 침공이다 뭐 여러분들 교차 지원이다 뭐다 보다 했더니 그래 일단 풀어줄게요 올 테면 와봐. 수능 제도가 먼저 바뀌었는데 네 선발 전형이 좀 뒤늦게 따라왔다. 따라간 느낌이 있어. 근데 내 생각에는 예. 애초에 자연계열은 미기 지정이 돼 있었고 인문계열은 없었잖아. 없었지. 그게 가나형의 관성이었어.
전해 걸 그대로 갖다 쓴 건데 가형 와라 이건데. 가형, 나형 시절은 어. 뭐가 다르냐면 원래 수학 나형의 표점이 8점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나형이 표점으로 이과를 뚫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뚫지 말라고 과목 지정을 해놓은 거야. 근데 수학 가형은 표점이 낮으니까 어차피 문과로 못 써. 그렇지. 표점이 발리잖아. 그래서 여기는 안 해놓은 거야. 인문의 선택 과목 지정을 안 해놨는데 통합을 하니까 반대로 됐잖아. 자연계열이 표점 깡패가 되고 깡패가 됐죠. 인문계열이 표점이 와. 안 나오는데 근데 제한이 여전히 자연계열에만 있어서 교차가 막 무지성으로 막 되는 거야. 반대로 나형 표점이 네. 높았던 시절에 나 너무 꿀 전형을 빨았는데? 그냥 갖다가 쓰다가 이제 적응해서 바꾼 것 같아요. 나 너무 꿀 빨았다. 나 수학을 정말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치. 자, 일단 여러분들 수학하고 탐구 둘 다 뺐어. 그러니까 미기학 다 되고 사과도 다 돼. 어떤 조합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산점 얘기가 나오겠지만 가산점 때문에 떨어지겠지. 하지만 문호는 완전히 열었다. 한대학 주요 대학 보겠습니다. 연세대 있고요, 홍대 있고요, 한양대 서서안은 다 있고요, 있어. 성균관대 있고 서울대, 서강대 있고요. 한양대. 네, 주요 대학들 좀 많이 보이죠. 이거 이제 자연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 기준인 거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또 서울대가 있습니다. 서울대. 서울대는 미적, 기하랑 과탐을 봐야 돼. 서울대는 원래 전통적으로 미적, 기하나 과탐을 못하는데 공대에 지원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아. 수시 선발 경향성을 봐도. 서울대는 미적분기와 과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대가 나오는데 고대가 여러분 고대 논술부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확통 과탐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을 미적 수 있어요. 사탐은 있지만 확통 네. 과탐이 있냐고. 진짜 한 명도 없어. 얘 진짜 N수의 찍어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보여주기식 아닐까. 문호를 개방했다는 인상은 주고 싶지만 개방 안 하고 싶은 거지. 고려대 잔머리가 아닌가요? 고려대 잔머리. 수학 지정을 일단 폐지했고 사실상 탐구가 중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사탐을 하고 지금 공대를 가냐? 의대를 가냐? 애들이 이게 화제인데 사실은 수학과 관련해서는 확통의 만점자 표점이 미적분을 넘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지. 이런 상황에서 고려대가 여기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또 논술에 의해서 좀 특이한 행보를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저런 이제 대학교들의 반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연세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문사회를 쓸 때는 사탐을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고 자연계열은 과탐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을 줘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수능이 통합됐으니까 풀긴 푸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인문계열이 황폐화된다거나 뭐 이런 걸 좀 막으려는 분위기인 것 같아. 일단 너희들 말은 들어주는데 그래도 가산점은 걸어야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치. 그러면 사실 확통 사탐으로 공대 가야겠다. 역교차.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탐구 변환 점수에 3% 가산점을 주는 건데 네. 변표로 치면 한 2점 정도 앞뒤로 가산점을 주는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 오. 근데 변표에 2점 올려줬던 예시로 성균관대가 있는데 네. 변표 2점 만져주면 교차 비율이 확 줄어요. 그래서 서성한 라인에서 서강대는 교차 비율이 70% 넘었고 성대는 20%대였어. 이렇게 되면 연세대에서는 그냥 사탐 본 인문계열 갈 거고 과탐 본 애들은 자연계열 갈 거고. 그치.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과탐을 봤어. 내가 과탐을 봤는데 인문계열을 쓰려면 이거 3%안 먹고 3% 깎이고 가니까 인문계열을 쓰고 싶어서 쓴다 이게 아니라 내 성적상 교차를 해야 돼. 이런 게 좀 줄겠죠. 오히려 문호 개방을 한 게 역설적으로 그치. 문을 닫아버린 게 되는 정말 여러분들 이걸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복잡해. 이게 가산점만 바뀐 게 아니라 반영비도 바뀌었어요. 이번까지는 연고대 중에 연대 교차 비율이 높았어요. 연대는 저희가 모의 지원상에서의 인원으로 추정한 건데 대략 67% 정도가 이제 교차 지원을 했고 고대는 43%대라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어. 근데 왜 이과에서 문과 쓰기 좋았냐를 보면 23학년도에 반영비를 봤을 때 네? 자연계는 국수탐 2대 3대 3이야. 그러니까 과탐이 수학만큼 중요해. 과탐만 인문계는 많지면 네. 탐구가 수학의 반이니까 네. 내가 망한 걸 희석시켜줘. 그래서 내가 인문을 싫어하지만 그냥 점수상 인문을 써야 되는 구조가 나왔던 거야. 근데 25학년도에 바뀐 걸 보면 인문의 수탐도 1대1이고 자연의 수탐도 1대1이에요. 그래서 반영비상 저걸 돌렸어야 될 유인도 줄어든 거지. 그럼 2호까지 입시로 들어갔을 때 통합 지원의 비율이 좀 줄어든다는 예측은 가능하겠네. 그치. 근데 이제 여기로 가면 네? 연대에 쓰기가 좀 불편해졌다. 그럼 이게 풍선 효과처럼 어디로 가겠어? 그대로 가나요? 고대가 좀 늘어날 수는 있다. 그리고 와. 서울대는 뭐 연결된 얘기는 아닌데 교차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까지는 교차가 좀 있었던 이유가 이과인데 과탐 원원을 했어. 지방에 가기 싫어. 그럼 이과 서울대 못 쓰잖아. 그냥 성적이 남는데 그냥 문과를 썼던 건데 이제 원원을 봤으면 그냥 이과를 쓰면 돼요. 그리고 문과를 쓸 때는 제2외국어도 뚜까 맞기 때문에 서울대는 원원이 풀리고 난 뒤에는 교차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상 문호를 개방했다고 보기엔 좀 어폐가 있다. 이제 저희가 의대로 갈게요. 의대는 뭐 사실은 워낙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대학들을 바로 볼게요. 야 일단은 많아요. 미적분 기하의 이제 과탐 지정대학 보면 이제 과탐에 가산점 부여. 근데 또 특이한 부분이 경상국립대 의대 투투함 5% 줍니다. 맞아. 그래서 서울대 네. 준비하던 애들이 경상대 많이 썼어. 자 투강호 여러분들 단국대 천안 지금 가산점 있고요. 자 경상국립대 가산점, 서울대까지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동국대 와이즈 과탐 투과목 5%. 투과목 안 합니까? 안 돼. 일단 알겠습니다. 투과목은 굉장히 좀 저조할 예정이고요. 자 그런데 자 이화여대 자 별도 선발이고요. 8명입니다. 여학생분들. 근데 이것도 미지적의 사과라서도 쓸 수 있어. 확통사탐 만점자 쓸 수 있습니까? 봐야죠 표점을. 나는 여학생인 수험생이 확통사탐 봐서 만점자가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친구가 저는 이화여대 의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 의대가 우리가 일단 가산점. 미지정 하는데 미적분 기함 10%! 강원대 왜 이러나요? 야 강원대 왜 이런 거야? 이 10%가 뭐야? 야 이거 누가 하나는 거야? 아 진짜. 자 그리고 수학탐구 미정대학 중 야 이거 뭐냐 이거? 다 가산점. 야 다 가산점이잖아. 아니 근데 이건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열 아닌가요? 그치. 사탐런 얘기가 많잖아. 네. 근데 생각보다는 안 많을 수도 있어. 과탐 선택자 중에 과탐 실력 중하위권이 사탐으로 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있지. 왜냐면 그러니까 그렇게는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과탐에서 지학 하나 안고 접근성 좋은 뭐 경제나 사문 하나 이런 거 좀 있겠지.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국수 다 1등급인데 과탐만 3이야. 그런 게 아닌 이상 네. 최상위권에서 옮겨갈 이유는 없을 거야. 근데 그건 원래도 그랬잖아. 그치. 근데 어. 뭐 그런 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자연 계열은 과탐을 봐야 하니까 생지 5등급인데 그냥 과탐을 안고 죽는 그 친구들이 넘어갈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게 과탐에서 런하는 학생들이 하위권에서 생기면 100분위 받기 훨씬 어려워질 거야. 그렇지. 과탐에서. 과탐이 고사애들 나가니까. 고이니까. 그래서 받기 더 어려워질 수는 있다. 고이는 현상 분명히 일어날 거다. 와 과탐과 사탐에 들어가는 그치, 그 모집단의 실력 차이 음. 그런 게 조금 평균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정리된 내용이 아닐까 여러분들. 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탐 2개 하다가 여름이 됐는데 내가 5다 과탐이 여름까지 떠안고 있다가 안 되면 하나 돌리거나 뭐 그러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와 문호 개방의 진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또 06년생 이하 친구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지점에 대해서 또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원하는 학교들이 많고 특히나 지금 고1 때부터 정시 파이터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선망한 대학교가 또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맞아. 선택을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되고 본인이 과탐을 안고 있다가 정시 파이터 친구는 언제 사탐으로 뛰어 들어가야 될지 그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 과탐만 특별히 국수대에서 못했을 때 런하는 게 좀 유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모든 대학이 푼 건 아니잖아. 예. 그래서 현 고3은 해당 없음. 현 고2도 전체는 아님. 그치. 근데 현 고1은 내년에 2028 수능 개편안이 나와요. 그래서 이 흐름이 더 커지면 현 고1들은 행동의 변화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어느 정도의 사탐의 부흥은 있을 거다.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는 풀어주고 가산점을 주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긴 해. 제한은 안 두되 꿀빨러를 좀 차단하는? 문호는 개방하되 뿔은 빨지 말아라. 계열별로도 좀 신경을 쓰고. 과연 이 정책이 여러분들 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좀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2025 방구석 대입 설명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